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주말과 함께 있어 그 어느 날보다 반가웠을 연휴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다가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떠셨나요? 모두가 답답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 책도 보고 영화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그리기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보다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모두를 생각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푸른북스의 사랑하라 어제보다 조금 더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평안하게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음은 어디 달려 있을까? 뭐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고운 마음, 나쁜 마음, 예쁜 마음,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얼굴보다 마음이 예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마음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일까? 마음이란 참으로 묘해서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죽을 만큼 싫던 사람도 어느 날 봄 눈 녹듯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누군가가 어떨 땐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머리에 마음이 달린 거라면 스스로 머리의 힘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세상이 꼭 머리로만 되는 건 아닌 듯 합니다. 그렇다고 가슴에 달려 있다면 양심에 걸맞은 마음으로만 가득해야 할 텐데 이 또한 그렇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잔머리란 녀석이 나타나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위치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예전엔 따뜻한 온돌 같던 마음이 아파트가 대거 등장하면서 작동을 멈춘 보일러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거나 나보다 잘난 것을 봐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그 마음의 위치보다 따스한 온기가 절실히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당신의 아내를 아시나요? 결혼 어느덧 13년이 되어 갑니다. 그 전에 8년 가까이 연애를 했으니 20회가 넘어갑니다. 같이 사는 공간이 생겼다는 이유 말고는 변할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된 건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아내가 제게 많이 놀란 듯 합니다. 연애하던 시절엔 헤어진 후 술을 마시곤 했으니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또한 친구들을 좋아하는지 미처 몰랐던 겁니다. 늘 문제는 술과 친구였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싸울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술과 친구를 뺀 내 인생이란 꿈에라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뭔가 조율되지 않은 채로
세월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5년 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화가 많이 났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겁니다.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잊지 않고 챙기고 간간히 문화생활도 함께 했기 때문에 늘 다른 남편보다 배려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큰 착각이었나 봅니다. 아내가 말하는 건 달랐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 그냥 봉합한 채로 넘어갔습니다. 끝내 이해할 순 없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려 하는 아내의 말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그 말이 진실하게 들릴 턱이 없었고 대답 대신 항구하면 서운함의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어딘가로 숨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내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의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여행을 가 있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에는 아내와 마주하고 캔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알게 된 듯합니다. 그리고 이후엔 여행을 함께 다니게 되었고 저도 조금씩 술과 친구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 아내가 많이 아파서 함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매우 건강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괴로웠습니다. 회사나 화장실 등 아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깊이 박혀있던 마음이 중요해 라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깨달음은 반박자 늦게 오는가 봅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로 기념일과 생일 등 모든 걸 생략했습니다. 선물도 주고받지 않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는 결혼 이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마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친구와 술을 포기한 것도 아니지만 삶의 균형이 뭔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이것을 깨달는데 꼬박 20해가 걸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랜 세월 아내는 혼자서 내리지도 않는 비를 맞고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당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져주는 게 아니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때 그 사람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것도 이젠 옛말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해감에 따라 오히려 물이 아닌 무처럼 쉽게 베이기도 합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싸움이란 게 묘해서 그 유치함이 시발점이 됩니다. 서로 기억력 테스트에 돌입하는 순간 누가 얼마나 더 많은 단점을 꺼내는지가 승부의 초점이 되기도 하고, 그 기억으로 인해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점점 복잡하게 꼬여갑니다. 티끌만한 잘못들이 쌓여서 거대한 뒷동산이 됩니다. 결코 승자는 없습니다. 늘 둘 다 패하는 싸움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가슴을 핥히고 베이고 돌아서며 후회를 합니다. 항상 3초가 문제입니다. 3초만 참으면 해결되는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그 3초를 견디지 못해 때론 3일이 싸늘해지기도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3초가 부부싸움에선 도화선이 됩니다. 승자도 없고 상처만 남는 부부싸움. 그런데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싸우니까 사람이다. 사랑이 남아서 아직 싸우는 거다. 그 어떤 말로도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늘 부부싸움의 마지막 카운터 펀치는 하나입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네 번째 이야기. 프레너미를 아시나요? 프레너미. 프렌드와 적의 합성어이자 신조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한 남자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도 어느새 화해하고 함께 웃고 수다를 떠는 여자들의 우정을 일컫습니다. 즉, 우정과 미움을 오가며 유지되는 친구 관계를 뜻합니다. 재미있는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꼭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신조어는 아닐 겁니다. 세상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씁쓸한 현상 같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서로의 우위 확보를 위해선 차갑게 변하는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빗댄 말 같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는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인 반면 요즘처럼 구조조정이 일반화되고 퇴출이 많아지는 세상에선 적이 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냉담한 외교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늘 우방을 강조하며 친구의 나라로 치켜세우지만 돌아서는 순간 가장 강력한 적이 되기도 합니다. 신조어는 세상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 볼 수도 있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해 보기도 합니다. 단순히 아이들끼리 사용하는 은어와는 또 다른 양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프레넘이란 신조어는 참 두렵게 다가옵니다. 결국 함께 가야 하는 세상에서 모두가 친구이면 좋을 텐데 현실은 친구를 적으로 만듭니다. 진정한 친구가 더 절실하고 소중한 때입니다. 프레넘이란 신조어는 왠지 주변을 의심케 만들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만들지만 신조어 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따뜻한 신조어가 많이 나오는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월요일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면 유독 더 힘든 것 같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저녁이 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저도 더욱 좋은 책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